살게요. 이건 사면 되잖아요. 약간 이렇게. 야, 너 그거 봐야 돼. 보고 난 맞아. 다시 얘기하고 얘기하자. 싶어서 막 부글부글 하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한 달에 독서가 완성되는 시간 북클럽 웨비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김하나 작가님을 모시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와. 인상적이다 싶은 부분이 또 있으셨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에 대한 부분이 전혀 잘 생각이 없어도 읽다 보면 잠이 드는 그런 희한한 네네네. 문장들이잖아요. 사실 줄친 데가 너무 많아요. 엄청. 오, 그러네요. 이 책이 이 면모가 다양하잖아요. 어떤 데는 완전 자기계발서예요. 시간관리법의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어떤 인터뷰의 기술도 있고 네. 협상의 기술도 네. 있고 건축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종교적인 느낌도 네, 들고. 그런 부분도 네. 있고 말씀하신 대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네. 있고 2권에는 사랑 얘기가 또 중요하게 나오는데 그럼 네. 이번을 읽어야 되겠구나. 1권에서 제가 참 좋아했던 부분은 이 사람이 군대나 전쟁에서 힘들 때도 있고 참아내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폭풍우가 오더라도 나는 이것을 원래부터 원했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내가 모든 걸 음미하리라. 나에게 원래부터 주어져 있던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장면이 네. 있는데 이게 스토아 철학과도 관련이 되는 거고 김현자님의 아모르 파티가 아니라 아모르 파티, 네. 운명회라고 하는 네. 그런 철학적인 개념과도 맞닿아 있는 것인데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자기는 하나의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당신과 나처럼 몸을 갖고 있는 한 명의 사람일 네. 뿐인데 나를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하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나는 자유를 원하는 것만큼이나 나는 복종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네. 저는 이 말이 와닿았던 점이 본것 뭐냐면 같아요. 네. 독서에 대해서 갖는 마음이 이런 것 같거든요. 이 책을 내가 마음대로 읽고 싶고 자유롭게 해석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네. 동시에 이 작가가 써낸 이 책에 이 세계에 내가 복종해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읽어보자라고 네, 하는 네, 네. 마음. 오. 근데 자유와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반대 개념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와 관련이 있는 개념이잖아요. 복종도 마찬가지여서 울타리 안에서 복종을 하고 그것은 내가 원했던 상황이라고까지 생각하면서 그것을 충실하게 해내고 난 뒤에는 네. 내가 울타리를 넓힐 자유가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네. 넓어진 울타리 속에서 다시 한번 복종하고 또 울타리를 넓히고 복종하고 이 과정이 저는 결국은 성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어, 독서랑 정말 네, 비슷하네요. 똑같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황제가 되기까지 그렇게 성장해 가는 네. 것에 대한 이야기가 다양한 방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70년 전에 쓰인 네네. 책이잖아요. 이 황제의 문체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유르스나르 작가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상하게 유적지에서 발굴해낸 두루마기처럼 맞아요. 네. 그런 느낌. 자꾸만 한 2000년쯤 전에 글 갖고 그때 네네네. 사람이 쓴 것 같은 착각을 주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 착각을 주려고 했던 것도 이 작가의 의도이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일단 읽으시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 그 사람 좀 알지. 하드리아누스 좀 알지. 네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이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삶을 그리고 또 정신 세계를 책을 통해서 구축시키는 거죠. 그렇죠. 네. 살게요. 이건 사면 되잖아요. 약간 이렇게 쓰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업적으로만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사람도 육체를 가진 한 사람의 사람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내리는 판단과 이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기도 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고뇌가 없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평화를 유지했던 황제거든요. 네. 이 사람이 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했다라고 하는 한 문장으로 역사책엔 지나가는 것들이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그게 어떤 의미였고 군인으로서도 굉장히 많은 능력이 있는데 왜 정복 정책을 하지 않았고 네, 맞아요. 대신에 협상을 통해서 지켜내려고 노력했을까? 네. 그 사람의 철학적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왜 그랬을까? 네, 그런 것을 이 벨기에 작가인 유르스나르가 정말 파고들어서 그것에 대한 상상과 사실 고증과 네. 함께 다 엮어서 우리에게 놀라울 만치 사실적인 황제를 우리 이 살고 있는 네. 이 복잡한 도시 한복판에 끌고 들어온 거죠. 번역도 굉장히 훌륭한 책이라고 남겨주셨는데 문장 하나하나가 턱턱 걸리는 이런 힘겨운 네. 책이잖아요. 진짜 황제가 말하는 것 같은. 맞아요. 네. 이 문장 하나하나가 만연체 어떤 최고봉 같은 그런 문장들이죠. 문장 네. 너무 길잖아요. 네. 긴 문장을
구사한다는 것 자체가 온갖 것들이 이제 다 잘 배치가 돼야 될 네, 뿐더러 네, 읽다 보면은 묘한 리듬감이 있어요. 그 리듬감을 장중하게 잘 살린 게 그런 이 것 같아요. 곽광수 번역가의 역할인 것 같고 하드리아누스의 양손자인 마르쿠스 세손이라고 네, 지금 네. 말씀하시잖아요. 원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불어로 뛰라고 돼 있대요. 너 너? 네. 아, 너에게 말하노라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는데 세손의 의견을 뭐 네, 이렇게 네, 얘기하면 네, 네, 훨씬 네. 더 묵직한 느낌이 들잖아요. 네네. 이 묵직한 느낌, 네. 그 리듬감 자체를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지나가는 댓글 중에 고려 거란 전쟁을 보는 느낌으로 읽었다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책에 대한 토크를 많이 진행하셨잖아요. 작가님은 이런 책에 대한 수다에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의미라기보다는 재미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쵸, 하고 싶죠. 네. 야, 너 그거 봐야 돼. 음, 보고 난 맞아요. 다시 얘기하고 얘기하자. 싶어서 막 부글부글 하잖아요. 네, 그러기에 적절한 또 매체 중에 하나가 책이죠. 그 묘사 이런 네. 걸 다시 언어로서 더 풍부하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책을 읽는 것은 다 각자의 개별적인 활동이지만 그것을 함께 섞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북토크는 저는 드라마 보고 떠드는 건 못지않게 아주 즐거운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고전을 읽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전은 차치하고 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책, 장애를 보는 시각, 장애가 없는 세상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은 것인 것처럼 바라보는 장면들이 우려가 된다 이런 오, 식의 그런 게 이야기들을 있군요. 봤어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네네네. 저는 그것은 독서 행구의 부족과도 다 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없는 동네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좀 불안하지 않아요? 보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영향력을 많이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인데 네네. 그 사람이 윤리적인 것이든 인권 감수성에 대한 것이든 조절할 수 있는 문해력이나 네. 인문학적 여러 베이스 같은 것들이 탄탄하지 않을 때 조금 음. 불안한 느낌이 들 때도 있지 않나요? 있죠, 있죠. 네. 네. 책을 읽는 사람들이 근처에 많이 있을 때는 특유의 편안함이 있지 않아요? 있죠, 있죠. 굳이 설명 네네. 다 하지 않아도 네. 말 한마디 단어 선택 하나하나에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바탕으로 있죠. 하는지 전해 오잖아요. 책을 읽어야 될 필요성에는 인권 감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식 그런 것들이 쌓여가는 것들은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네, 네. 그것이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주는 탄탄함이 있죠. 그런 것이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책을 읽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